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새 벽두에 민주당에게 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지난 연말 뜨겁게 제기가 됐는데 또 강선우 의원 건도 제기가 됐죠. 그리고 어제 급기야 강선우 의원 제명, 김병기 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네.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해남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여기 신년 한해식이 있어서 참석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마무리해서 신상 문제를 좀 여쭤봤기 때문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신상 문제를 좀 먼저 여쭙고 현안 질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반기 의장에 도전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의장에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결정적 계기, 이유는 뭘까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네. 5월 중에 경선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양복이어야 돼요, 근데 의원님? 아니, 제가 지난 1년 반간 예.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다녔는데 네. 아무래도 좀 모양을 내야 되겠길래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 결심을 굳히시려고 하는 결정적 계기에 조정식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이 작용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이 정무특보가 됐기 때문에 네. 당과 청와대 가교 역할을 하시겠죠. 네. 그러나 그거하고 무슨 국회의장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좀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당 지도부가 어제 강선우 의원을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지금 윤리심판원에 넘기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근데 왜 한 명은 제명이고 한 명은 그 징계 요청 이렇게 갈라진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당에서 윤리감찰을 해가지고 예. 그 1차 결과를 가지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 김병기 의원은 정식 윤리감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예. 저는 지난주에도 MBC 뉴스회전 이현주 앵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먼저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암시했고 본인들하고도 전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충고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지금 이 공천 헌금 등 이건 과거 정치권의 관리가 됐지만은 이 구석기 시대의 정치 아니에요? 예. 지금 21세기의 구석기 시대에나 나왔던 공천헌금 얘기가 나온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년 선거를, 금년 선거를 앞두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김병기 의원도 철저한 윤리감찰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도 예를 들어서 탈당을 선언한다든지 나와서 제명 조치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중요한 원내대표직을 수행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신상 문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저는 지금도 어떠한 경우에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치인은 억울해도 예. 국민이 의심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예. 다시 살아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 예. 매일 한 건씩 터진다고 하면은 본인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결국은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글쎄요, 그 해석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거시기 하고요. 그럼 예. 어제 또 제기됐던 그 동작구 2명의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줬다라는 이 사안은 어떻게 그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석기 시대나 있었던 정치 행태가 네. 21세기 대한민국 더욱이 우리 민주당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 이것은 서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수사로 밝혀줘야 된다. 예. 조속히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 부인 얘기라 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부부 동일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잘된 인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과 네. 과거 민주당에 협조했던 저와의 관계를 볼 때 철저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업보로 가지고 일을 잘해 주신다고 하면은 네.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산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 어게인 행보를 보인 거 말고 지금 요 며칠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의원 시절에 갑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지금 악성으로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네. 갑질을 하는 모습이 저도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반성해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문제도 이해운 의원이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이 이해운 후보자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이해운 후보자가? 저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네. 박근혜 당시 이해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네. 기재위원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주 탁월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늘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네. 저희들한테 정의롭게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분의 능력과 실력은 자타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윤어게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 만약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돼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청래 사무실을 가면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제 일성으로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나중에 전화를 받고 저한테 그러한 갑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그건 역시 지금 마음이 어떻느냐 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의원님. 예. 기혜원 의원이 갑질 문제를 의원님한테 상의를 한 시점이 예. 언론에서 갑질 행적이 보도되기 전이었습니까, 그러면? 보도된 후입니다. 보도된 예. 후에? 예.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못 보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진솔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예. 솔직히 인정하면서 왜 내가 그러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사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동혁 대표 등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과 손절하고 예.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해라. 예.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늘 그것을 업보로 가지고 살면서 국민들에게 더 바른 정치나 장관으로서의 업적도 남긴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를 지지합니다. 네. 그래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해운 그 전 의원이 의원 시절에 그 보좌진한테 소리치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인사청문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든지 간에 언론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문제가 계속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론 수용성이 높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김재원 의원이 과연 이해운 후보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고하위 당직자는 물론 당원들을 통해서 지역구에서 이해운 비리나 그러한 행동을 잡아와라. 예. 그러면 뭐든지 해주겠다 하고 혈안이 돼서 네. 그걸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망치입니다. 망치다. 망치죠. 망치라는 거 우리가 쓰는 그 연장 도구 그 망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뒤통수 깔려고 하는 예. 그런 망치 정치를 해서 예.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를 받겠어요? 물론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해운 의원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진보 정부로 넘어온 것을 저는 국민의힘에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한테 넘어갔을 때 네. 마찬가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그러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항상 따라야 된다. 입만 버리면 해야 된다. 예. 생각만 해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과 그 이제 주변 인사들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다. 물론 이재명 그 대통령은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문자 왔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자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서 했던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인격이나 그의 실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이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역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했으면 단연코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예. 유승민 의원은 제가 한때 안철수 당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때 만나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대북 정책,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사과해라. 그 통합의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하고 몇 번 TV를 함께 출연해봤는데 이 대북 문제나 노동 문제, 예.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거절해 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잘했다. 예. 만약 제가 알았으면은 이재명 대통령께 하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건의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네네. 뭐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사드 배치에도 찬성을 했고 안보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그 강한 보수의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은 뭐 좀 그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극우적 입장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우리 한국 정치인들을 보면은 항상 그 대북 문제, 복지 그리고 노동 문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러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대북관계 평화 교류 협력을 통해서 네. 전쟁을 억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네. 이러한 것에 너무 극렬하게 예. 우파적 보수적 사상을 갖는 유승민 전 의원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더라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할 때 중복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복지에 대해서 되게 극우적이었다고 해서 이게 좀 매치가 안 돼서 어떤 뭐 비하인드가 있나 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 그랬다. 아무튼 그러면 만약에 알았던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예. 우리 총리를 억셉트 안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나 김세훈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들도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안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러한 소리를 확 들린다고 하면은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예.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예. 왜요? 좋은 특히 김무성 의원과 저는 막역한 관계인데 네. 제가 그러한 것을 미주알 고주알 까는 것은 안 좋고 예. 대통령께는 그분들보다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 물론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지만은 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네. 저도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라는 이유가 유승민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정책 지향성이 이재명 정부와 너무 달라서입니까? 아니면 개인적 신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정책적인 지향성도 다르고 예. 또 어떤 분은 함량 미달도 있고. 함량 미달? 예, 그렇습니다. 예. 함량 미달은 게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어지는 어떤 만약에 직위가 있다면 그걸 수행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직위 나온 건 조경태 의원밖에 없는데요. 글쎄요.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을 감사원과 윤석열이 국정원을 통해서 저를 고발함으로써 유발됐는데
정치 공작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무죄를 확신했지만은 제 담당 부장판사가 직위원 판사입니다. 예. 그래서 의심도 많이 했지만은 예. 판결을 하시는데 25가지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25가지 다 무죄 선고를 하더라고요. 5명 피고인 전부에게. 네. 그래서 저는 직위원 부장의 선고를 들으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에게 예. 2월달 선고를 하면서 최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을 시켰다고 하면은 네. 저는 윤석열에게 직위원 부장판사가 내란죄를 적용해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반드시 한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알겠습니다. 가졌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검찰이 항소할지 말지는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한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면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윤석열, 김기현 전 국정원장, 예.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예. 이러한 분들은 무고 예. 명예훼손 예. 그래서 형사 고발은 물론 저의 정신적 피해와 예. 여러 가지를 보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의원님의 개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다른 분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 또 윤석열과 국정원장,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 네. 그리고 삭제된 문건이 없다. 여기에서 유발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3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누구도 박지원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100여 명의 증인이 나왔지만은 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되었다는 문건을 검찰은 국정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찾지 않았고 새 정부 즉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 결과 네. 그 삭제된 문건이 지금도 국정원 실무자들 메인 서버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도 그 책임을 느껴야지 정치검찰의 작태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네. 이번에 오늘까지니까 만약 항소를 한다고 하면은 검찰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항소 안 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항소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예. 오늘 아침 보면은 한겨레는 항소를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중앙은 항소를 해야 된다. 네.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라도 반성했다고 하면은 또 5명 전체가 네. 25가지 제목으로 기소된 내용 전체가 무죄라고 하면은 당연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사팀이나 부장,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항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좀 더 분석해 보라 이런 입장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관심이 좀 돼가지고 좀 여쭤봤던 건데요. 아무튼 의원님은 항소 포기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목소리 좀 갈라지고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제 저녁도 늦게까지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고 예. 이제 5시에 출발했으니까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뛰어다녔더니 피곤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5.18 민주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